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오늘은 에세이 한 권을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유은 작가님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란 책입니다. 이 책은 제 지인이 힘들 때 위로를 많이 받았던 책이라고 저에게 선물해 준 책이에요. 책 내용은 4개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책을 받자마자 이 부분을 먼저 읽었었거든요.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책 읽어드릴게요. 사람도 마음에 묻는 거야. 지난 사랑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가슴 한쪽에 묻어두어야 했다. 사는 동안 다시는 못 볼 사람에게 안녕 내 사랑. 이제 우리 사는 동안 다시는 못 볼 거예요.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도 먼 우주만큼 떨어져 있듯이 살아야 할 거예요. 그게 사무치듯 슬퍼서 가끔 밤마다 베개를 부여잡고 울어야겠죠. 차라리 처음부터 만나지 말 걸 그랬다고 숨쉬는 모든 순간을 힘들어할지도 모르겠어요. 보고 싶다고, 목소리 듣고 싶다고 흐느끼듯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내보겠죠. 잘 가요. 하늘의 별만큼 아득히 멀어질 내 사랑. 헤어짐은 내 탓이 아니야. 친구에게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다는 연락이 왔다. 오래도록 잘 만나고 싶어 했던 그녀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별했다는 이야기는 무척 씁쓸했다. 사귀면서 다툼이 생겼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에게 말해주었다. 맞추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후회가 되면서도 속상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많이 힘든 상태인 것 같았다. 한숨 섞인 말투로 다 자기가 잘못해서 남자가 변해버린 것 같다는 그녀의 말에 나는 답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정도 그렇고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관계는 생각보다 연약하다. 유리보다도 얇을 때가 있어서 얼음만큼 깨지기 쉬운 존재이다. 이렇게나 약한 것인 관계인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끝난 모든 이유를 상대의 탓으로 만들어서 곱씹듯이 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인연이 끝나게 만든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한다.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요. 친구들과 노는 술자리만 나가면 연락이 안 되는 애인, 거짓말을 하고 이성과 놀러간 애인,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난 애인, 가끔 다툴 때마다 폭언을 일삼는 애인, 어느 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해버린 애인, 분명한 이유로 이별을 하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도 그것을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다.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그때 서운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수없이 많은 가정을 만들어내고 상상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만들곤 한다. 더 잘해줬었고 서운하게 하지 않았어도 유감스럽지만 인연의 끝은 다가왔을 것이다. 잘해주고 잘해주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이유로도 해명할 수 없는 이별의 원인 앞에서 미련하게 자신을 작게 만들 필요가 없다. 애인이 있는데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쓸모없는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 연인 사이에 지켜야 하는 간단한 연락 문제조차 귀찮다고 미뤘던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포장할 것도 없다. 좋았던 점을 계속 곱씹거나 미안했던 점을 떠올리면서 헤어짐의 원인을 희석하고 미화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다. 인연의 연약함을 한 명이 강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아등바등 한다고 해서 절대 강해질 수 없다.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의 믿음이다. 믿음을 저버리고 관계를 깨버린 누군가 때문에 서러운 마음을 오래 안고 있지 않아도 된다.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이 스쳐 지나갈 인연에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하느라 고생하였다. 연애의 마침표가 찍힌 다음부터는 어떤 이유로든지 후회가 시작된다. 마음을 다 주었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생각한다. 결국 나를 버려두고 갈 사람이었으면 온 마음을 다 주지 말 것을. 떠나간 사랑이 서러워서 아려오는 마음을 하염없이 매만지기만 하는 날이 찾아온다. 아팠던 지난 연애 때문에 다가온 새로운 사랑을 마주하기가 어려워진다. 마음을 전부 주고 나서 결국은 힘들어질까봐 사랑에 머뭇거리게 된다. 먹먹한 이별을 마주한 후에서야 실컷 사랑해주지 못한 그 사람을 생각한다. 나를 이렇게나 사랑해줬던 사람에게 나도 더 사랑해줄 것을,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것을. 연애의 뒷맛이 아린 이유는 몰려오는 후회 때문이다. 지난 사람과의 시간에서 후회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잘해서 혹은 잘못해서가 아니다. 일상을 함께해온 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절대 괜찮을 수가 없다. 마음을 다 주었든 주지 않았든 지난 사랑에 참 고생했다. 사랑하느라, 지켜내느라, 그리고 아파하느라 고생했다. 밤새 이성 친구와 놀겠다는 그 사람. SNS에서 애인에게 있는 이성 친구와의 친밀도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많이 보았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까지는 된다. 식사까지 괜찮다. 단둘이 영화 관람도 이해한다. 늦은 밤 술자리도 상관없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나는 남사친, 여사친이란 이유로 쓸데없이 가까운 사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진짜 친구라면 친구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 당연히 그어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래전에 여사친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관해 의아스럽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친척 언니가 만남을 시작한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4살 연상의 직장인이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주변 남자 동창들을 신경 쓰여 했었다. 언니와의 2번째 만남에서 남자 동창들이 많아요? 라는 질문을 했다. 그녀가 이성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어필했다. 본인은 주변에 여자인 친구들이 없다는 말도 강조해서 말했다고 한다. 언니는 연애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다. 굳이 친하지도 않은 친구 때문에 사귀는 사람과 싸우면서까지 단둘이 밥을 먹거나 놀고 싶지 않은 마음에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만난 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발생했다. 남자인 동창들을 몇 명 알고 있었던 그녀에게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 여사친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 사람 때문이었다. 아는 누나의 집에 가서 저녁부터 다음날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신 것이다. 아무 일이 없었다고 그녀에게 해명했다. 그는 워낙 친누나 같은 막역한 사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단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한 누나의 친구와 함께했던 술자리였으니 언니에게 이해를 해주는 게 의무인 양 말했다. 나한테는 친누나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해하지?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고 연락처 차단 버튼을 눌렀어야 했다. 그러나 알겠다고 이해하는 신용을 해줬다. 그리고 그녀는 며칠간 혼자 생각해보기도 하고 친구와 고민해봐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굳이 그 여자 집까지 가서 술을 해가 뜰 때까지 마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실제 혈연관계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친누나가 되는 것이며 왜 그녀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왜 이해해야 하는가 싶었다. 그 남자와의 인연을 더는 이어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언니는 주말에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 그녀는 약속 장소에 나가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고민을 말했다. 생판 남인 여자가 어떻게 친누나와 같을 수 있는지, 밖에 많고 많은 게 술집인데 왜 그 여자 집에 가서 술을 마셔야 하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 집에서 밤새워 노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니 우리는 맞지 않는 거라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언니의 말을 듣고도 앵무새처럼 친누나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며 해명했다. 언니는 그 엉망인 해명을 듣다가 조금 화가 나서 그 남자에게 물어보았다. 전에 말했던 제 친구는 저에게도 진짜 제 친오빠 같은 애예요. 그 남자애랑 알아온 시간은 15년도 더 넘고요.
그 애가 우리 집에 와서 밤새 술 마시고 노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 남자는 어버버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편협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왜 이런 남자를 만난 건지 스스로가 바보였다고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더 오래 만남을 이어가지 않고 알게 되어서 무척이나 행운이라며 전화가 왔다. 그렇게 연애에 있어 또 한 가지의 기준을 얻었다. 여자와 진짜 친누나를 구별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인간은 상종도 하지 말 것.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연애. 몇 년 전에 핸드폰은 나에게 흔들리기 쉽고 위축되기 좋은 환경을 제공했었다. SNS 안에 네모칸에 보이는 사진은 화려하기만 했다. 음식 사진 하나를 찍는 데에도 여러 각도로 연출하면서 찍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꾸며내어 만들어진 정사각형 안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나를 흔들리게 하고 내가 잘못된 것인지 위축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밝은 성격과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진 후배가 있었다. 살가운 인상 덕분에 인기가 많았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던 그녀의 모습을 나도 좋아했었다. 인간관계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편이라서 남자친구와의 연애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 그녀가 연애 고민이 있다며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언니, 남자친구가 저보고 편의점에서 계산하고 나올 때 직원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만 해도 뭐라고 해요. 제가 남자들한테 꼬리를 치는 스타일이래요. 남자들이랑 따로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애인 없는 척하면서 남자랑 술 먹으러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늘 저한테 행동 똑바로 처신하라고 말해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일로 다투게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실제로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듣게 되는 비난에 그녀는 지쳐 있었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데에 제약을 받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가 겪고 있는 상황이 가스라이팅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가스라이팅이란 상황을 조작해서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의심을 만드는 것이다. 작게 시작된 의심을 더욱 커지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행동으로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겁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녀에게 내 남자친구가 너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았다. 1년의 연애를 2시간가량의 대화만으로 내가 섣불리 결론 지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그녀에게 당부했다. 나는 내 남자친구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가까이에서 널 봐온 사람이야. 함께 공부하고 놀러 다녔던 그동안 단 한 번도 내가 이성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나보다 너를 더 잘하는 사람은 너야.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그 남자애가 널 의심한다 해도 내가 너를 의심해서는 안 돼. 지금까지 멋지게 잘 살아온 내 모습을 유지하면 돼. 그녀가 돌아가고 나서도 걱정이 되어 나는 몇 번 더 그녀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그 남자와 이별을 했다고 다행스러운 연락이 왔다. 애인이라는 존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에 영향력이 아주 크다. 그런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핥히는 말을 쉽게 던지는 경우가 있다. 너는 관리 좀 해야겠다. 가만 보면 너 잘하는 게 없다. 나니까 너 만나주는 거야. 짧은 말 한마디라도 자주 듣다 보면 나에 대한 의심으로 변하게 된다. 내가 별로인가?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긴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필요 없는 충고는 쳐낼 줄 알아야 한다. 야금야금 벌레처럼 자존감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연애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자리가 나를 망가지게 해도 된다는 자격은 절대 아니다. 함부로 나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쉽게 흠집을 내어서도 안 된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기만 해도 아까운 날들이다. 고작 몇 개월에서 몇 년을 함께한 연애의 상대가 나를 질책하고 무시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멈추어야 한다. 아무도 당신의 자존감을 쉽게 짓밟을 수는 없다. 전 애인의 사진을 지금도 지우지 못했다. 왜 연애를 하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고 그 질문에 번번이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둘러댄 것도 여러 번이었다.
아직 너를 못 잊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대학 새내기 시절부터 함께한 우리에게 온 첫 번째 시련은 나의 입대였다. 내가 군대에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눈물이 많은 내가 울 줄 알았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덤덤한 목소리로 나에게 다치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말하던 너였다.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잘 살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씩씩하게 말해주는 내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다. 유난스럽게 큰 과자 선물을 보내거나 예쁜 도시락을 싸서 면회를 자주 오는 것은 아니었어도 사랑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2주마다 보내주던 내 편지 덕분에 군 생활을 잘 버틸 수가 있었다. 종이 안에 가득히 담겨있는 우리의 애정과 믿음 덕분이었다. 너는 사회에서 잘 지내고 있었고 나는 군에서 건강히 지낼 수 있었다. 제대하던 날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온 내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알았다. 나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배웅하기 위해 내가 없는 곳에서 너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지 보지 못해서도 알 것 같았다. 남들은 군대가 사랑의 장애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별로 문제되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내었다. 나도 제대 후에 너와 함께하는 날을 꿈꾸면서 성실히 시간을 보냈다. 군대만 다녀오면 다시 행복하고 즐거운 연애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우스울 정도의 막연한 환상이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연애 장애물은 군대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벽이었다. 나는 학교로 돌아가 학생이 되었고 너는 취업을 해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다. 각자 사는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의 거리를 벌어지게 했다. 졸업은 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나는 어느샌가 너에게 사랑보다 미안함을 느꼈다. 취준생인 내게 부담이 될까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스럽게 하던 너를 다 느끼고 있었다. 5만 원이라는 돈이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각자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져 있었다. 나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고 너에게는 한 번 식사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금액이었다. 데이트할 때 내 눈치를 보며 저렴한 식당으로 가려고 하는 너를 보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다. 가끔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산을 하러 갔더니 내가 미리 계산해 놓았다는 말을 들으면 괜히 화가 났었다. 이제 와서 보면 그게 다 자격지심이고 내가 못난 것인데 왜 너에게 짜증을 냈던 것인지 모르겠다. 해주고 싶었던 것은 많은데 내가 해줄 수가 없어서 그게 참 미안했다. SNS에 올라오는 내 친구들의 남자친구들처럼 차로 너를 데리러 가고 근사한 드라이브를 함께하고 꽤 괜찮은 맛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메뉴를 고르고 싶었다. 생일날이면 내가 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말하는 선물이 아니라 좋은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을 사주고 싶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하던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게 슬프도록 많았다. 대학 시절부터 우리가 자주 가던 고깃집에서 데이트를 하던 날이었다. 너를 잘 챙겨준다는 회사 선배 이야기를 듣던 중에 나는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금방이라도 울 듯한 내 눈을 볼 자신이 없어서 모진 말을 쉬지도 않고 뱉어댔었다. 우리는 이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내 처지에 무슨 연애냐고. 내 인생 하나 챙기는 것도 버겁다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꺼내는 내 회사 이야기도 듣기 싫고 그 능력 있다는 선배 이야기도 역겹다며 참 못난 말들을 짓거렸다. 내가 나를 잡지 못하도록 최대한 날카로운 말들을 퍼부었다. 알겠다고 물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하던 내 목소리가 선명하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그 상황에서도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너의 입술을 기억한다. 7년을 함께 했는데 허무하게도 이별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걸려왔던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번호부에서 내 번호를 지웠지만 액정에 뜨는 번호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 수천 번도 더 눌렀던 번호를 쉽게 잊을 수는 없었다. 몇 번의 도전 끝에 내가 가고 싶어 했던 회사에 입사했다. 우리가 헤어진 지 2년 만이었다. 그리고 너는 5월에 신부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학 동기 녀석이 조심스럽게 전해준 내 이야기였다. 표정 관리가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잘 됐다고 말했다.
나는 아직 내 사진을 지우지 못했다. 돌아올 거라는 믿음 때문도 아니었고 붙잡고 싶었던 미련도 아니었다. 그저 나에게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너는 사랑인 것 같다. 어디선가 너는 잘 지내고 있다는 그거면 나는 충분하다. 나의 20대에서 벅차게 사랑했던 너의 기억만으로도 나는 잘 살아낼 수 있다. 정말로 결혼 축하한다. 너의 SNS 예쁘더라. 실컷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더라. 찌질해 보이겠지만 나는 아직도 내 SNS를 들어가 본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너의 웃음이 너무나 고와서 다행스럽다가도 보고 싶었다가 괜히 슬퍼지고 그런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도 삶이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취업은 잘 안 되고 내가 넘어야 할 세상의 벽은 높았고 짊어져야 할 책임은 두렵기만 했다. 너에게 좋은 선물 하나 해주는 것이 힘들었고 근사한 식당에서 밥 한 번 먹는 것도 부담스러웠었다. 사실은 잘 안 풀리는 내 인생이 너무 무섭다고 너에게 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서 우리는 남이 되었다. 헤어져야 했던 우리의 모습에 미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함께할 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다정한 말 한마디 살갑게 자주 해주지 못해서 나는 마음이 시리다.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나보다 더 힘들었을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 늦어버린 사과를 건넨다. 고맙다고 말하지 못해서 아마 나는 조금 더 너를 그리워해야 할 것 같다. 잘 지내? 잘 지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눈부셨던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을 닮았던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더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게으르게 사랑하고 있었던 내가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어느 여름밤의 꿈처럼 나에게 다가왔던 당신이 떠나가네요. 더 부지런히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눈부셨던 그대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내주세요. 부디 어디서라도 잘 지내주세요. 사람 하나, 아니 사랑 하나 떠나간 것인데 밥도 못 먹고 친구도 못 만나고 방 안에 박혀서 슬퍼하기만 했던 20대의 첫 이별을 겪었다. 늦은 밤까지 떠난 애인에 대한 푸념과 보고 싶으면 하소연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20대의 두 번째 이별을 겪었다. 어쩌면 내 마지막 사랑이 될 것 같았던 사람을 고요하고 쓸쓸하게 보내주었던 30대의 이별을 겪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의 마지막은 애달픈 것이었다. 출근을 해야 했기에 잠도 자야 했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평소처럼 지냈지만 사실은 온 하루가 슬픔이었다. 사랑이 오면 결국 이별도 온다는 것이 나의 이야기는 아닐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슬프지만 인정해야 했다. 사랑하는 존재가 영원히 볼 수 없는 남이 되었다는 현실이 아파왔다. 실컷 앓다가 그 사람이 미웠던 점,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미안했던 점을 하나씩 곱씹었다. 그리워했다가 미워했다. 뒤섞인 감정에 정신없이 허덕였다.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을 때 지난 사랑을 떠올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 괜찮아졌구나. 나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지. 맞아. 그런 사랑을 했었지. 그런 사람이 있었지. 하고 아쉬운 한숨 한 번에 넘기게 되었다. 지나간 사랑에 괜찮아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허무한 일이었다. 알았던 기억이 흐려지는 일은 무뎌지는 과정이라고 단순히 넘기기에는 씁쓸한 감정이었다. 이제는 사랑 하나 떠나갔다고 하루를 붙잡고 울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왜 나를 더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며 떠나간 사랑을 원망하며 친구와 밤새 술 마실 수 있는 체력도 없다. 슬퍼도 그 슬픔을 조용하게 머금는 것이 다였다. 그리움은 그저 그리움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야 했다. 가끔 만나는 친구가 요즘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애써 쓴웃음을 지으며 바쁘다고 넘기곤 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진 것 같다는 푸념을 할 수는 없었다. 문득 내가 그 사람 같은 좋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떠오르는 밤이 있다. 그 시절의 나를 그리워하는 것인지 그날의 우리를 추억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인지 몰라서 굳이 답을 찾지 않고 잠을 청한다. 친구들의 결혼식에 가게 되면 연애에 관한 생각이 사라지고 결혼에 대해 기대가 없어진 나의 모습을 느낀다. 바쁘게 사느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반가움도 잠시뿐이다. 결혼은 언제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오면 나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는 시작조차 어려워졌는데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내가 찾을 수는 있는지 가늠할 수도 없다. 20살의 설렘도 잊어버렸고 20대의 패기도 사라진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친구의 성화에 나가본 몇 번의 소개팅과 엄마의 잔소리에 못 이겨 나가본 선 자리에서 상대 이성에게 기분 좋은 떨림을 갖지 못하는 나는 이제 사랑에 대한 기능이 소실되었을지도 모른다. 다시는 못할 것 같았던 사랑도 밤사이 쌓인 눈처럼 조용히 찾아온다고 한다. 이별에 슬퍼하고 그리움에 아파하다가 잠잠해진 어느 날 어떤 예고도 없이 불쑥 말랑말랑한 감정이 생긴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은 것을 보면 사랑의 총량을 다 써버린 것 같다. 떠나간 사랑에 사람에 아파하느라. 뒤늦은 나의 마음. 실컷 사랑할 걸 그랬다. 지난 사랑의 자국에 너무 쓰라려서 너도 나를 아프게 할 사람이라 생각했다.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너를 보면서도 언젠가는 차가운 모습으로 변해서 떠날 거라고 의심했다. 다시는 사랑 때문에 아프지 않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나 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더는 사랑 앞에서 약자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내 사랑을 다 받지도 않았고 내 사랑을 다 주지도 못했다. 그런 나에게 지치고 서러워서 힘들어했을 내가 이제 와서 생각이 난다. 이별하는 날까지도 내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던 내가 자꾸 떠오른다. 마지막까지 다정했던 내 사랑을 다 알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사랑한다고 말할 것을 그랬다. 겁이 많아서 표현하지 못했던 것뿐이라고 고백했어야 했다. 용기 내지 않은 그 순간을 후회한다. 나도 실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다고 전해줄 것을 그랬다. 아직도 내 번호를 지우지 못하고 메신저에서 내 프로필 사진이 바뀔 때마다 멍하니 바라보게 된다. 그때 너를 더 많이 안아줄 것을 그랬다고 후회하고 있다. 사랑하는 것과 살아간다는 것. 내가 아끼는 후배 고민은 사랑이다.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나이에 무슨 사랑을 말하고 연애를 운운하는 거냐며 철없는 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기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후배는 마지막 연애 이후부터 사랑이 어려움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연애의 끝이 무엇인지 알아버린 것 같아요. 어차피 연애의 마지막은 슬플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쉽게 다가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마음도 결국에는 시두고 말 거야. 이렇게 잘해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싸늘하게 식을 게 뻔해. 하나 둘 떠오르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의 사랑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어떤 연애를 했었는지 누구를 만났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이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나버린 최악의 연애를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아도 된다. 밖에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신경도 못 쓸 만큼 행복했던 최고의 연애를 했는지에 연연할 것이 아니다. 나빴던 사랑의 기억에 지금을 대입하여 자신을 방해할 필요는 없고 좋았던 사랑의 추억을 꺼내와서 지금의 사랑과 비교할 필요도 더더욱 없다. 그저 오늘의 나에게 피어오른 사랑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동전을 넣고 돌리면 동그란 모양의 플라스틱 뽑기통이 나온다. 그것을 열어보기 전까지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다. 연애도 마찬가지이다. 연애의 끝을 알아버린 것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연애의 끝은 알 수가 없다. 이상형이라서 첫눈에 반했다고 말했던 커플은
서로 남이 되어서 각자의 인연을 만나 결혼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것이 너무 없어서 이 사람과는 금방 헤어지겠구나 싶었다는 커플은 얼마 전에 아이를 낳은 부부가 되었고, 말이 너무 많은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워 고민이라고 말했던 지인은 몇 년째 수다쟁이 커플로 지내고 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 연애의 당사자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랑의 끝이다. 사랑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 자체만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불안함은 불안함으로만 끝내야 하는 것이고 성급하게 미래를 단정짓지 않아야 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고 또 어려운 일이다. 고운 마음의 색이 쉽게 바래지 않도록 잘 돌보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면 된다. 몽글몽글 피어오른 사랑에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지인들은 가끔 나에게 연애 상담을 요청한다. 연애에 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할까 싶어서 상담을 거절하지 않는다. 꽤 여러 개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네 사는 이야기가 비슷하듯이 애정의 모양도 비슷한 형태가 많았다.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의 관계로 묶어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오솔길이나 꽃길 위에서가 아니라 바람이 불면 거센 파도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어디로 향할지, 무엇을 타고 갈 것인지, 어느 곳에 정박하고 쉬었다 갈 것인지도 모두 두 사람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비바람이 부는 바다 위에서 돛담배 한 척에 몸을 맡긴 채 심하게 휘청일 수도 있고, 잔잔한 파도 위에서 크고 튼튼한 배로 빠르게 나아갈 수도 있다. 어떤 모양의 배 위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파도를 만날지는 오직 두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인터넷 도박을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착잡해지는 심정은 어쩔 수가 없었다. 실수로 도박에 빠지게 됐을 것이라고 남자를 두둔하는 그녀에게 나의 조언은 이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도박으로 잃은 돈 때문에 짜증을 내고 폭언도 서슴지 않으며 화를 낸다는 남자였다. 이미 도박 때문에 사채까지 손을 댄 그는 사실 누가 봐도 최악에 가까웠다. 그런 남자에게 그녀는 심지어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그가 속상해하는 모습이 보기 안타까워서 마음이 약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박하는 사람을 만나면 왜 안 되는지, 도박의 중독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녀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에 씁쓸한 웃음을 지어야 했다. 어떻게 하면 좋냐는 질문에 헤어지는 게 맞겠다고 대답할 수도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아무리 큰 사랑을 주어도 고쳐지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바뀌지 않을까?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슬픈 오만일 뿐이다. 잘못된 믿음 때문에 기어코 아파질 게 뻔한 사랑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을 막을 방법은 없다. 가수 김광석의 노래 제목처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굳이 참지 않아도 되는 슬픔을 참으며 지내야 하고 견뎌야 할 게 너무 많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한 번은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튼튼한 배로도 거대한 망망대해를 지나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자꾸만 바닷물이 새어 들어오는 망가진 배를 가지고서 거친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늘 웃을 수는 없어도 자연스레 미소 지을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사랑이 있는 법이다. 물 몇 모금에 쉽게 떨칠 쓴맛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하루빨리 뱉어야 한다. 아무리 애원해도 냉정한 게 마음이더라. 연애라는 거 그거 참 쉽지 않더라. 서로 다른 점은 맞춰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둘에게 오해가 있다면 풀면 되는 거라고 말도 안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었다.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미 다쳐버리고 변해버린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맞출 수도 고칠 수도 풀 수도 없었다. 슬프도록 변하지 않고 아무리 애원해도 냉정한 게 마음이었다. 그렇게 끝났지 뭐. 한없이 행복했고 벅차게 사랑했고 서럽게 미웠고 애타게 슬펐고 그랬지.
그리고 지금도 보고 싶고 그렇지. 나는 아직 여기 있는데. 분명 잘못한 건 너고 속상한 사람은 난데 다투고 돌아선 밤새 내내 내 연락 한 통 없는 핸드폰만 할 일 없이 바라봐야 했다. 단지 친구일 뿐이라는 여자 동창의 결별 소식에 왜 내가 늦은 밤에 나가서 달래주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나가지 말라고 하는 나의 말을 무시하는 너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언성을 높이는 나에게 그것도 이해를 못해주냐며 오히려 더 크게 화내는 너를 어떻게 해야 할까? 연애는 맞춰가는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쉽게 말하던데 이렇게 생각 자체가 다른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가능한 것일지 모르겠다.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여러 번이었다. 내가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몇 번 접했었다. 나한테는 잔다고 했던 날에 학교 여후배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남자인 친구를 만난다고 말했던 날에 중학교 동창인 여자애와 술을 마셨다는 것도 알았다. 군대 후임을 만난다고 했는데 여자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내가 아닌 여자와 웃고 있는 너를 봤다는 내 친구들의 연락을 받을 때면 나는 너를 변명하느라 바빴다. 친구들은 내가 여자 좋아하는 버릇을 절대 고치지 못할 사람이라고 헤어지라고 말한다. 나는 내가 고쳐줄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무엇이 맞는 것인지 아직도 확실하지가 않다.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몇 번이고 내 거짓말에 속아주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중학생 때부터 동네 친구였다는 그 여자애를 소개받던 날 나는 단호했어야 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던 너희 둘의 추억 이야기를 뭐가 좋다고 웃으며 들어줬는지 다시 생각하면 화만 난다. 내 친구라는 여자의 입에서 우리라는 단어로 너와 본인을 묶어서 말할 때 불편한 기색을 왜 안 비췄는지 답답하다. SNS에 올라온 관광지 소개글에 같이 가자면서 널 태그하던 내 여자 동창에게 나는 왜 참았는지 모르겠다. 나보다 더 SNS에서 친하게 대화하는 너희들을 보고서 바보처럼 참기만 했다. 애인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 선을 긋지 못하고 애매한 행동을 하는 너를 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지나버린 지금에서야 후회를 한다. 내 기준에서 이상한 행동이었다면 헤어짐을 말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어야 했다. 너라는 사람을 감싸 안으려 발버둥 쳤던 내가 부족했다. 연애의 끝에 다가온 것 같은데 결국은 후회와 잡채기라는 것이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아마 너를 만난 내 잘못이라고 며칠 밤을 새워 힘들어해야 할 것 같다. 내 손을 과감히 뿌리치지 못했던 까닭은 너와의 이별이 무서웠던 것일 수 있다. 아니면 내가 혼자가 된다는 사실이 싫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그 대가로 벌을 서고 있는 밤이다. 이별을 너무 두려워했던 결과가 이다지도 아픈 것이라는 게 새삼 느껴진다. 맞추어 간다는 것은 서로가 존중한다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내 말은 틀렸고 내 의견만 맞았다고 주장하는 너의 태도는 나에 대해서 아무런 존중이 없다는 뜻으로만 들린다. 한때 존재만으로 나에게 행복이었던 내가 나를 한없이 서럽게 만든다. 너를 놓기 싫다는 마음은 애정이 아니라 나를 좀먹는 고집이었다는 걸 잘 알겠다. 나는 변한 게 없이 아직 이곳에 있는데 내 마음은 이미 저만큼 떠나 있음을 느낀다.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는 고집만 이곳에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는 나도 떠나가려고 한다. 이곳에 남아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짓은 그만해야겠다. 너를 사랑했었다는 이유로 더는 나를 망가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과의 두 번째 이별. 헤어졌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아마 나도 너도 갖고 있었던 미련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내가 자꾸 생각이 났다. 항상 나를 먼저 챙겨주었던 지난날의 내 모습이 그리워지더라. 그런 너에게 말로는 고맙다, 소중하다 했지만 언젠가부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그게 참 미안해져서 애써 눌러놓았던 미련이 불쑥 자라나 버렸다. 시간이라는 게 참 얄궂었다. 헤어질 때 너덜너덜했던 우리의 모습이 그 사이에 흐려져 있었다. 좋았던 시절에 꽃처럼 웃고 있던 우리만 선명해져서 내가 또 착각했던 모양이다. 내 잘못보다 내 잘못이 더 컸던 것만 같아
이제는 다시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너와의 두 번째 이별로 알았다. 우리의 헤어짐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냥 인연이 딱 거기까지였을 뿐이다. 맞춰가려 해도 맞춰지지 않는 그런 애달픈 인연이 우리였을 뿐이다. 사랑했고 아팠고 다시 사랑했건만 그래도 우리의 결말은 아픔인가 보다. 나만 기다리는 연애. 나의 연애는 기다림이었다. 좀 이따가 연락할게. 당신이 말하는 조금이라는 시간의 길이는 나의 길이와 너무 달라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는 대화창을 하염없이 바라봤었다. 끝나고 전화할게. 당신의 퇴근을 기다렸다. 내가 퇴근하고 오는 길 내내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먹을 때까지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했다.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내내 걱정되고 초조했다. 진짜 바쁜 것일 수도 있는데 나는 무엇이 그렇게 불안했던 것인지 몰랐다. 미안, 깜빡했다. 사소한 약속 하나도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이 종종 나에게 연락한다는 약속을 잊었다. 일 끝나고 전화한다는 내 말만 믿고 기다린 내가 한심하게 느껴질 만큼 너는 태연한 목소리로 친구들을 만나 술 한잔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미뤄졌고 그는 자꾸 나를 잊었다. 기대했다가 기다렸다가 무뎌지고 무너졌다. 기다림이 무뎌지고 그리움이 무뎌지고 애처롭게도 애정은 사그라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밀어내었고 종종 연락하지 않았다. 이게 긴 연애의 결말이라면, 사랑의 끝 모습이 결국 이것이라면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 것을.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이성의 감정을 통제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게 꽤 힘들다는 것은 말을 뱉어버린 후에야 알았다. 이미 나와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에 절망했다. 순식간에 식어가는 상대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아차 싶었다. 이 사람은 그런 성격이다. 한번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바꾸지 않고 누구보다 말을 신중하게 하는 편이다. 그런 사람에게 헤어지자는 말은 이제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느껴졌다. 여러 번의 다툼은 있었어도 누군가의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헤어지자고 말을 하고 싶었을 정도로 너에게 너무 많이 서운하고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 사람은 헤어짐이라는 단어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우리의 많은 날이 고작 이 일로 헤어지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나는 그동안 쌓인 게 오늘에서야 터진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분명한 것은 내 발언이 성급했다는 사실이었다. 속상함을 나타내려고 관계의 끝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헤어짐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모든 생각의 회로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쏠렸다. 내가 망쳐버렸다는 생각뿐이었다. 한 번 더 참았어야 했다.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후회들이 밀려와도 엉켜버려 엉망이 된 우리를 풀어내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그래, 헤어지자. 조금은 긴 정적을 끝으로 그가 대답했다. 나는 바보 같게도 그가 나를 붙잡아 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입에서 잘못했으니 헤어지지 말자고 말할 줄 알았다. 그는 내 바람과 다르게 차가워진 표정으로 등을 보이며 걸어갔다. 다 끝나버렸다. 드라마 속 배우들의 NG 장면처럼 다시 한번 할게요 하고 조금 전 우리가 다투었던 장면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현실 속의 사람이었고 그는 떠나 있었다. 다시 우리는 만날 거라는 내 믿음이 틀렸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습관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핸드폰에도 그의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잘 지내냐는 그런 문자라도 와줄 거라는 기대가 무색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혹시나 하고 받아보아도 그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술에 취해서 술김에 보고 싶다는 연락 또한 오지 않았다. 같이 자주 다녔던 단골 파스타 가게에 가보아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좋아했던 카페에 가보기도 했고 같이 장을 보러 갔었던 마트도 들려보기도 했다. 끝이란 게 이런 거구나. 비참하도록 마음 깊이 느껴졌다.
다시는 만날 수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는 것이 헤어짐이었다. 알고 있었어도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더욱 무거운 슬픔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추억 속에서 헤매는 것이 전부였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이면 후회로 울어야 했다. 헤어지기 전에 같이 보기로 했던 영화가 개봉되었고 시간은 어느덧 흘러 있었다. 용기 내어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나는 여기 있지만 그는 저기 어딘가에 가 있었다. 말도 안 되겠지만 퇴근길 집 앞에 내가 와 있으면 좋겠다. 미안했다는 머쓱한 웃음을 머금고 조금은 창피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손 내밀어주면 좋겠다. 이기적인 생각인 것도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끝내버리기에는, 정말 이대로 남이 되어버리기에는 나는 아직 사랑하고 있다. 기억도 사랑도 마음에 묻는 거야.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1월생이라서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는 나와 다르게 그녀는 늘 자유로웠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것이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렀다. 나와 다른 성격으로 살아가는 그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에게는 즐거운 시간이다. 그녀와 카페에 갔던 날 마주보고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언니는 나에게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놀러 다니라고 말했다. 세상에는 재밌는 곳이 너무 많은데 일만 하기에는 아까운 시간이라고 아쉬워했다. 나는 언니와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다고 웃으며 그녀의 여행기를 마저 들었다. 마시고 있던 아메리카노가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을 때 그녀의 마음에 오래도록 담아둔 사랑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언니한테 아직 잊히지 않은 사랑이 있어? 그녀는 한번 가볍게 웃더니 지난 사랑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녀의 눈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가벼운 장난기는 사라졌고 눈동자는 꽤 고요해졌다. 당연히 있지. 문득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일부러 떠올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과의 기억에서 종종 지내다 와. 나를 꼭 닮은 사람이었거든. 같이 여행 다니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혼자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난 적이 있어. 우리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지. 부산 억양이 들어있는 그녀의 특유 말투였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 괜히 내가 그 추억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둘만의 기억을 내가 훔쳐보는 기분이었다. 프랑스를 갔을 때 너무 좋았거든. 그 도시는 기대했던 것보다 썩 아름답지는 않았어도 늘 고개를 돌리면 그가 있었어. 같이 먹는 바게트 빵 한 조각도 다 추억이더라. 내 기억 안에 아직 그 사람이 살고 있어. 중국도, 이탈리아도, 독일도 내가 가본 모든 곳의 기억에 다 그가 있는 것 같아. 커피를 다 먹고 남은 얼음을 먹으면서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자기가 연애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덕지덕지 온 세상에 애써 묻혀놓은 그 사람과의 추억들을 버리기가 싫다고. 나는 반은 공감하고 반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이 고요함에서 우울함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내가 말했다. 그런데 있잖아. 기억은 붙잡는다고 해도 흐려지는 거야. 유감스럽지만 기억은 시간이 흐르는 만큼 흐려지는 것이 당연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기억이라면 일부러 곱씹으면서 자신을 스스로 옥매이게 하는 것은 무척이나 아픈 일이다. 단지 그때 참 좋았었지 하고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되지 못한 기억이라면 놔주어야 했다. 좋았던 기억만 떠올리며 지금은 슬퍼할 필요도 없고 미안했던 기억만 반복하며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 필요도 없었다. 지난 기억 때문에 마음에 몸살이 들 때가 있다. 고열로 끓듯이 가슴 어디쯤이 뜨겁게 아리고 우환이 오듯이 시린 그리움으로 알아야 할 때가 있다. 울기도 하고 잔뜩 아파도 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졌을 때 그때는 묻어야 한다. 사랑했던 사람은 지우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묻는 것이고 사랑했던 기억은 지우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봄이 오기 전에 왜 겨울이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던 나는 잠시 겨울에 머물러 있던 그녀에게 봄이 올 거라 믿으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연이 다한 인연에 그만 슬퍼하고 더 많이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비워진 곳은 차오르는 법이니. 친구의 SNS에 들어갔다가 확연히 줄어든 피드의 개수를 보고 알았다. 이별 후 그녀는 전 애인을 정리 중이었다. 연인과 헤어지고 나면 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이별을 지금 받아들일 것인지, 자존심을 버리고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매달려 볼 것인지 고민한다. 이 사람과의 인연을 완전히 끝내는 게 맞다는 판단이 나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핸드폰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하고 메신저 프로그램, SNS에서도 차단을 설정해 놓는 것이다. 다음 단계가 조금 곤혹스럽기도 하고 번거로운 일인데 바로 SNS에 올려놓은 그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는 과정이다. 여러 장을 한꺼번에 삭제하는 기능이 없어서 일일이 손으로 지워나가는 동안 매우 마음이 불편해지는 시간이다. 이별 후 정리 중인 그녀에게 연락했다. 그녀에게 괜찮아? 같은 질문은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잠긴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가 내 전화도 받지 않고 혼자서만 끙끙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안 삼으며 전화를 이어나갔다. 우리 동네에 생긴 닭발집이 맛있더라. 언제 놀러와라. 운동해야 하는데 이제는 운동하겠다고 마음먹는 것도 일이다. 대추, 방울토마토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맛이 괜찮더라. 너도 먹어봐라. 같은 최대한 이별과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나 혼자서 열심히 떠들었다. 그러다가 그녀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를 터져내었다. 죽겠다 진짜. 만남부터 이별의 과정까지 옆에서 지켜봐왔던 나는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친구의 편에 서서 토닥여주는 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녀의 한숨을 보듬어주고 싶었다. 나 그 애 사진 다 내렸어. 그 애랑 먹었던 음식, 같이 간 카페, 전시회, 둘이 본 영화표 사진, 나란히 찍은 셀카 하나하나 다 지우다 보니까 남은 사진이 없더라. 진짜 텅 비어버렸어. 나 아직 핸드폰 앨범에 있는 그의 사진도 못 지우고 클라우드에 옮겨놓은 사진도 하나도 못 지웠는데 언제 정리하고 괜찮아지지? 어떡하냐 나. 그녀가 말한 비워졌다는 그 문장에 담겨있는 심정이 느껴졌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시간이 이제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 누구도 끝을 예상하고 대비하면서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 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라서 더욱더 아픈 법이다. SNS에 올려진 사진이야 삭제 버튼 하나면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기억은 언제 흐려질지 모른다는 게 더 답답해진다. 좋았으면 좋았던 대로, 미웠으면 미웠던 대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조각들이 그녀를 오래 괴롭힐 것 같았다. 너 자체로 하나씩 채워나가. 누구랑 같이 간 어디, 누구랑 같이 먹은 음식, 이런 거 말고. 너 자신 그대로 채워야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 내가 읽고 싶었던 책, 이렇게. 남 때문에 슬퍼만 하기에는 내가 너무 예쁘고 소중하잖아. 전화기 너머로 숨죽여 오는 친구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힘들 때 어깨 한쪽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다. 아마 며칠은 더 아파야 할 테고 문득 찾아온 미움에 화도 날 것이고 덜컥 쏟아지는 그리움에 알아야 하겠지만 나는 그녀가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다.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허망함이 느껴지더라도 비워진 곳은 차오르는 법이다. 인연에도 체력이 필요해. 카페에서 작업하다가 이별을 앞둔 연인을 보았다. 내 옆에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둘은 서로와의 마지막을 결심하고 온 것 같았다. 진지하고 심각한 분위기에 나까지 엄숙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가볍게 시작된 말다툼이 무거운 주제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잔뜩 골마버린 상처를 가져와서 망가져버린 모습을 보라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둘의 모습이었다. 술을 좋아하는 남자와 연락을 중요시하는 여자의 연애였던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듣는 것은 실례되는 것 같아서 이어폰을 꺼내 노래를 들었다. 언뜻 들렸던 몇 마디였지만 연락을 내내 기다렸을 여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었다. 연락의 빈도수가 사랑의 총량으로 환산될 수는 없지만 연락의 노력이 애정의 척도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 회사에서 단체로 가야 하는 회식 자리에서 수시로 핸드폰을 꺼내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왜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것이냐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지도 안 읽고 답장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것은 회식 자리도 아닌 친구와의 친목 모임에서 자주 발생한다. 여자친구에게 잡혀 사는 모습을 보이면 남자들끼리의 세계에서는 없어 보인다라는 이유나 남자친구한테 쩔쩔매는 모습은 여자들 사이에서 답답하게 보인다고 타박을 듣는다라는 이유를 말하기도 한다. 과연 그게 정당한 이유인지 모르겠다. 핑계에 가까운 변명이 맞는 것 같다. 늦은 밤까지 술을 먹고 있다면 연인으로서 걱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대방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은 기본적인 예의이다.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잡혀 산다는 표현이나 쩔쩔맨다는 어휘 안에 담길 뜻이 아니다. 메일로 받았던 사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와 저녁을 먹는다고 했던 애인이 2차 술자리에 간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다음날 늦은 아침이 돼서야 어젯밤에 정신이 없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남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이야기하느라 전화를 못 받은 것이라고 그녀에게 설명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내가 좀 이해하라는 짜증 섞인 말을 내뱉었고 결국 싸움으로 번졌다고 그녀는 고민을 토로했다. 사랑과 우정의 경중이 무엇인지 고르는 것과 종류가 다른 문제이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친구를 속 좁은 애인으로 만들어 역으로 화를 내고 있었다. 친구와 우정을 지키는 행동을 왜 이해해주지 못하냐며 이야기의 포인트를 자기 멋대로 바꿔버린 상황이었다. 연인이 화가 난 이유는 전화를 못 받았다는 상황 자체가 아니다. 몇 통의 문자 메시지와 몇 번의 전화벨 소리, 또 몇 번의 부재중 알림이 모두 무시되었다는 사실이다. 화장실도 가고 다른 술집으로 이동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도 답장 한 통 할 시간은 충분했을 것이다. 애인에 대한 사소하지만 필수적인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연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다. 인연을 유지하는 데에는 무릇 노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인연을 지키는 것에도 체력이 필요하다. 제때 밥을 챙겨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을 채워 넣는 것과 비슷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행복하다 같은 애정어린 표현을 아끼지 않고 연인 사이라면 지켜야 할 당연한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인연의 체력을 유지해주고 또 키워주어야 한다.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 혼자만 노력하고 표현한다고 해서 인연의 체력이 올라갈 수는 없다. 한쪽만 하는 노력은 애석하게도 더 빠른 애정의 고갈을 가져오게 된다. 마감해야 할 원고의 맞춤법 검사가 끝나갈 즈음 내 옆자리에 있었던 커플의 남성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고 여자는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았다. 체력이 닳아버린 인연의 끝맛은 늘 씁쓸할 수밖에 없다. 잠수이별, 그리고 환승이별. 평소와는 달라진 너의 모습에서 다 티가 났다. 데이트 중에 내 핸드폰의 액정이 보이지 않게 엎어놓았을 때,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연락을 잊지 않았던 내가 친구라는 누군가와 통화하느라 나에게 연락하는 것을 깜빡했을 때,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아직 읽지도 않았으면서 SNS에 올린 그 여자의 사진에는 좋아요를 누르고 있을 때, SNS는 관심 없다고 했던 내가 그 여자의 지난 피드까지 훑어보고 미처 좋아요를 못 눌렀던 사진을 찾아내서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알 것 같았다. 우리의 마지막은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웃으면서 좋게 잘 지내라는 인사를 건네는 이별은 없겠구나. 누군가와 입을 맞추고 숨결을 나눠야만 바람이 아니다.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서 옮겨 다른 여자에게 쏟는 순간부터이다. 최악으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나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이제 와서 변명은 하고 싶지 않으니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그 흔들림을 다잡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을까, 다시 예전 모습의 너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다. 나쁜 사람은 너고 벌받아야 할 사람도 너인데 이상해지는 것은 나였다. 내 메시지에 답장이 없으면 상상을 하게 되고 퇴근하고서 동네 친구를 만난다는 내 연락을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었다. SNS에서 내가 활동하는 모습을 스토커처럼 관찰했고 너와 연락을 하는 것 같은 그 여자의 계정까지 들어가서 바라보게 되었다. 내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나는 가만히 있었다.
엉망인 너를 놓지 못한 벌로 내가 엉망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던 내 심정을 너는 모를 것이다. 나와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기는 껄끄러워 애를 먹던 내 모습을 기억한다. 내가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주기를 기다리던 너에게 하루빨리 이별을 말하지 못했다. 머리로는 헤어져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런 너를 놓기가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수없이 망설이고 흔들리고 있는 나를 무시하기라도 하듯 너는 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내 메시지는 읽지도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기다리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름다운 이별은 아니더라도 얼굴은 보고 헤어지고 싶었는데 잠수 이별이라니. 마지막까지 너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믿음이 사라지면 사랑의 무게도 가벼워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더라. 헤어짐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프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 밥을 잘 먹다가도 눈물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퇴근길에 걷다가도 주저앉아 울고 싶어진다. 들어가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 SNS에 들어갔다가 이내 후회했다. 기어이 나는 너와 나란히 웃고 있는 그 여자 사진을 보았다. 그 여자의 SNS에서도 내가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다. 나와 헤어지자마자 바로 연애를 시작한 모습을 확인했다. 슬프지도 않았다. 더는 실망할 것도 없어졌다. 환승이별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하기에는 무너질 것 같은 내 심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 헤어졌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냥 성격이 안 맞았다고 말하면서도 울컥 터져나오는 서러움에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진다. 너는 마지막까지 나에게 잘 숨기고서 깔끔한 이별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금을 만들어낸 너를. 축하해 그 파혼. 친구가 파혼했다. 10일도 채 남지 않은 결혼식을 취소하였다. 전화통화로 파혼을 알리는 목소리는 내 걱정과는 다르게 덤덤했다. 그녀는 신혼집과 그 안에 마련한 살림살이들까지도 다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결혼식장을 취소한 위약금도 해결해야 하고 결혼식이라는 행사를 위해 마련한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하는 중이라며 생각보다 번거롭다고 말했다. 그래도 결혼식 준비보다는 한가롭다며 웃는 소리도 했다. 걱정 어린 목소리에 나를 오히려 다독이며 그녀는 괜찮다고 웃었다. 5년을 만난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다 사라질 만큼 힘든 심정을 감히 내가 다 알 수는 없었다. 세상을 잘 모르는 어린 날에 마냥 부부가 되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결혼을 결정하기에는 우리는 꽤 어른이 되어 있었다. 유부녀인 주변 언니들과 친구들에게 결혼의 현실적인 모습을 자주 들었고 이혼을 결심한 후배의 결혼 생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렇기에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더 신중해지는 것이 당연했다. 그녀는 파혼의 이유를 말해주었다. 애인의 무심함이었다. 무심의 한자 뜻으로 그대로 풀이하면 없을 무자와 마음 심자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사전에 정의된 뜻은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없고 타인의 일에 걱정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 라고 적혀져 있다. 신혼부부의 살림살이가 될 숟가락 하나의 디자인까지 간섭하는 예비 시어머니도 말끝마다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아들이 너랑 만나기에는 아깝다고 말하는 시아버지도 다 견딜 수 있었다. 그런 그녀가 파혼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 상황을 어렵게 견디고 있는 그녀의 고충을 전혀 공감해주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 않는 남자친구의 무심함 때문이었다. 결혼은 누가 더 잘났고 못났는지 겨루는 관계가 아니고 성적을 매겨서 등수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남자의 부모는 본인의 아들과 아들의 여러 친구를 비교하는 행동을 종종 보여주었다고 한다.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교를 나온 내 친구는 너는 대학만 잘 나왔지 좋은 직장에 못 가서 아쉽다라는 말을 들었어야 했다. 내 아들은 대학은 좀 빠져도 좋은 곳에 취업했다고 자꾸 자랑하듯이 하는 말을 넘겼다. 그녀는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당연한 이해라고 생각했다. 연애 때에도 불쾌했었던 그 발언을 문제 삼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적이 시작되어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거의 만날 때마다 저런 말을 듣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도 그녀는 남자 부모가 보여준 무례함을 안고 결혼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라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모양이다. 결혼 생활은 둘이 하는 것이니 시부모는 가끔 만나면서 살아가면 충분히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이 큰 착각이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입에서도 그의 부모와 똑같은 말이 나오게 됐다.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고 올 때마다 굳어진 그녀의 표정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남자의 상식으로는 자신의 부모가 하는 말이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다. 원하는 회사로 이직이 어렵게 된 그녀에게 남자는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한마디를 굳이 꺼내버렸다. 그러니까 대학 하나 잘 나오면 뭐해. 막상 취업도 잘 안 되잖아, 너희 학교. 남자는 본인의 부모 입에서 나오는 형편없는 발언 때문에 불편해하던 그녀를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을 것이다. 시부모가 될 사람의 말에 속상했다고 말하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딱히 틀린 말도 아닌데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 남자의 말이 그의 진심이었다. 여자의 입장에서 겪었을 서운함이나 속상함에 대해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연을 끝내는 데에는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폭력을 일삼는다거나 도박 같은 극단적인 것만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남이 보기에는 무겁지 않은 문제들이 이유가 될 수 있다. 얇은 종이도 겹쳐지면 두꺼운 덩어리가 되고 아주 작은 흙도 모이면 큰 언덕이 되듯이 작은 아픔도 크게 쌓이면 치명적인 상처를 만드는 것이다. 친구는 결혼식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생각이 짧은 시부모와 자기 부인의 마음도 몰라주는 남편이랑 평생 살지 않아도 되어서 기쁘다고 웃었다. 주말에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고 달콤한 커피도 마시기로 약속했다. 막상 만나면 왜 본인이 이렇게 된 것이냐며 슬퍼하며 울지도 모르고 그들이 나빴다고 화를 낼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저 잘 들어주다가 눈물을 흘리면 휴지를 쥐어주고 화를 내면 어깨를 조금 다독여 주어야겠다. 끝은 슬프지만 끝을 냈던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다. 참 잘한 선택이라고, 잘했다고 말해 주어야겠다. 그리움 너만 남아있구나. 인연의 마무리는 이렇게나 복잡한 것이라는 걸 느낀다. 고마웠다고 웃으며 뒤돌기에는 미련이 발목을 잡고 내가 너무 밉다고 버틸 자신이 없다고 뒤돌아 걷기에는 추억이 손을 잡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연이 아니라고 강하게 뿌리치고 나와 걸어나가는 것이 무척이나 서글픈 헤어짐이었다. 너에게서 받았던 행복, 기쁨, 설렘, 사랑 같은 셀 수 없이 많았던 좋은 감정들이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내가 나에게 주었던 미움, 걱정, 원망, 서운함 같은 수많았던 슬픈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다가 소란스럽게 밑으로 가라앉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내가 너에게 저질렀던 많은 미안함이 불쑥 수면 위로 올라와서 온 마음을 휘젓다가 가라앉았다. 고마움, 미움, 후회, 원망, 기쁨들이 어지럽게 섞여졌다. 잔뜩 엉망이 된 감정들이 한데 섞여 잠잠해지더니 덩그러니 남아 가라앉아 있는 것이 있었다. 그리움이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책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다른 책으로 또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